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의 수령이 늦어지면 심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공시송달, 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걸음인 문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헌재는 내일 문서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세 차례 수령을 거부해 지난 19일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다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 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탄핵 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재 측은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내도록 했는데 이미 제출 기한이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의 경우 헌재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선 대리인 선임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절차와 별도로 전담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며 본 재판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성탄절 이후 변론 준비 기일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서 첫 변론 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일괄적인 기일 지정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국법을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고 국회 소추단 측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단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공전하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은 모두 3명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야권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가족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3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 모집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재판관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에서 물러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관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3명의 재판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회피 촉구라는 게 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기가 각각 이런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도 원래 없어요.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차례 냈습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회피와 달리 재판관 기피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헌재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면 더 이상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재판관 회피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공정성 논란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회피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